네, 오늘 썰자 라이브 인터뷰는 더불어민주당의 정개특위 공동위원장이죠. 정봉주 전 의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 얘기를 오늘 집중적으로 해보면 되겠지요? 예. 예. 나중에 윤석열 정부도 조금 얘기를 하고요. 일단 8명이 출사표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도 출마를 했고 예. 혹시 정봉주 연구소장님 예. 자꾸 도사 이렇게 나오는 게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인식이 저는 좀 하고 있어서 연구소장님 보시기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저는 좀 민생을 교활하게 살지 못해서 예. 우직하게 살다 보니까 이번엔 좀 교활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사람을 우리 편. 밀겠다. 어. 우리 편이다. 왜 그러냐면 민주당에서 나오셨는데 예. 특정 후보를 지지하면 사실은 그 후보 측에서 입장하게 되니까 그걸 좀 밝히고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예. 예, 아직 특정 후보를 마음속으로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여론조사 기관을 갖고 있는데요. 예. 이재명 후보가 78% 나오더라고요. 78%.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앞승이다. 그럼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편 우리 편 이재명 후보가 이기니까 이재명 우리 편. 그렇죠. 이 3단 논법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대선 때부터 저는 이재명 후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을 갖고 예. 물 위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전 8명의 후보가 나왔는데 모두 다 지금 컨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컨셉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가볍게 얘기할 게 아니라 정치는 사실은 갈등을 조절하고 갈등으로부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철학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는 철학적 그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예. 8명 다 그 철학적 고민이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 예. 아니 구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죠. 그럼 철학적 고민이 있으면 예. 그 다음에는 이 철학적 고민을 갖고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하고 마이크로한 목표가 아니라 매크로한 목표를 뭐로 가지고 가니까 거시적인 걸 뭐로 가지고 갈 거냐. 예.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민주당은 컨벤션 효과를 제대로 노려야 됩니다. 잔치가 벌어졌잖아요. 예. 그다음 이제 밴드웨건 효과란 말이에요. 잔치가 벌어진 집에는 먹을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관심을 끌고 민주당이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설명이 적절하십니까? 민주당 당원처럼 보여요. 아닙니다. 아주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은 뭘 하고 있지? 이게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 잔치집은 저 집은 가봤더니 돌잔치인지 환갑잔치인지 상갓집인지 결혼집인지 아무 걸 잘 모르겠어요. 이해되시잖아요. 예. 그럼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는 뭘 하겠다라고 하는 잔치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 봤더니 혼주와 가족들끼리 막 싸움을 하고 있고 예. 혼주는 내려와라. 또 나는 혼주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 결혼식장이라고 한다면. 결혼식으로 예를 든다면. 예, 그런데 우리 이렇게 결혼을 하고 있으니 축하해 주시고 얘들이 잘 살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온 사람들이 저게 화목한 집안이고 무언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저 결혼식을 본질적으로 방해하려고 하는 외부의 옆집 마을에 윤 씨 가문이 있는데 예. 그 집에 공격이 오려고 하니 이 집에 결혼을 해갖고 새도 불리면서 정말 명문대가로서 윤 씨 집안을 공격해서 이겨야 되겠다. 예. 이런 명백한 뜻을 보여주지 않고 자기들끼리 멱살잡이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일단 윤 씨 집안 이렇게 하면서 마치 시족 사회의 어떤 갈등처럼 얘기하니까 이해는 편한데 예. 시족 사회로 얘기하니까 조금 그렇기도 하고요. 예. 아무튼, 이런 걸 예. 이제 쓸데없이 가지치기 하면서 뒷따라 잡는다 그런 거. 예, 죄송합니다. 그런 거 예. 하지 마세요. 예. 오늘 옐로우 카드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요. 좀 복잡하게 갔는데 정리하면 민주당이 지금 그 꼴을 보면 이재명을 공격하는 쪽과 이재명을 방어하는 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 아마 예.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래 갖고는 전당대회가 국민들에게 지지율 상승 효과를 전혀 가져오지 못합니다. 감동을 줄 수 없다.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 것은 그로 인해서 지지율 상승 효과거든요. 예.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국민들에게 기대를 받고 또 윤석열 정부가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저쪽을 피해서 올 수 있는 표들에게 이쪽 막상 이쪽으로 피해서 왔는데 와보니 무척 감동적인 집안이네. 감동적인 정당이네. 이런 걸 보여주게 되면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무척 탄탄하게 올라가는데
이번 전당대회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 이재명 의원을 지지한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얘기하면 일부 비명 후보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출마하는 순간 예. 지금의 전당대회는 친명 대 비명 또는 반명으로 구분되면서 치열하게 개파 싸움이 될 거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예. 내부 권력 투쟁은 이재명 의원이 출마하겠다는 순간 노정된 거다. 그래서 나오면 안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요. 이재명 후보 상대 후보를 얘기하지 말고 너의 얘기를 해라. 당신의 슬로건, 마이 슬로건, 마이 필로소피, 마이 스토리 이런 걸 얘기하려는 거거든요. 나의 철학은 무엇이며 이재명 후보는 상수입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입장을 표명했거든요. 그때부터는 각자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8명 후보 중에 한 서너 명 정도는 그분은 나는 태양이 이거거든요.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민주당의 태양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서너 명 분들은 이른바 이제 비명 쪽에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분들은 난 태양 싫어. 난 달이 되겠어. 그렇다고 그분들이 친문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늘 이재명 후보의 무엇을 공격해서 반사 이익으로만 본인들의 지지를 올리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돼갖고는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스트레스와 짜증만 준다. 자, 이재명 의원의 발목 잡게 하지 말고 본인들의 얘기를 철학을 해라. 보여줘라. 예. 라고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정봉주 소장님이 얘기하시죠. 그리고 이제 서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법 처리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사법 리스크가 있다.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법 리스크는 지금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서른 의원은 입장을 표명을 해야 돼요. 난 민주당 공식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반당적 행위를 가차없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반당 인사로 찍혀서 윤리심판원에 제소돼도 나는 과감하게 내 뜻을 밀고 나가겠다. 자, 보십시오. 대선 때 무슨 얘기까지 있었냐면 국힘에서 문제 제기할 때 여의도에서 이런 얘기가 돌았어요. 저 국힘에서 나오는 얘기가 민주당의 특정 후보 진영에서 그 얘기가 나왔고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다. 우리가 너희들끼리 하면서 나온 얘기 아니야.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게 이제 윤석열 측에서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민주당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고 또 특정 언론 출신들의 그분들이 특정 언론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대서특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정치 보복이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싸워야 되는데 정치 보복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와 근거를 주고 있는 게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서른 의원의 표현을 빌면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누군가 대납했을 것이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라고 얘기해요. 대납이라고 하는 것도 검찰에서 흘린 얘기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해명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것 같아요. 자꾸 대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당신 뭐라고 얘기했냐면 2억 5천만 원 내가 내 비용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민변 소속 3인 부분들은 서명을 했고 본인들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비용 2억 5천만 원을 냈다고 하면서 수임 계약을 했던 변호사들 다 조사 받았습니다. 일단 재산이 크게 줄지 않은 거는 다른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있었고 지금 검찰이 의도하고 있는 거는요. 지금은 이제 탄의된 뭐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얘기했던 건데 자 3억을 이태용 법률 전 단장 그분에게 3억을 주고 마지막으로 20억을 주기로 했다. 그리고 20억 주는 것은 모 기업에서 대납하기로 했다. 이건 그분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럼 그 주장을 받고 그것을 갖고 근거로 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에 대해서 근거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이 저렇게 있지도 않은 것을 갖고 특정 인물이 한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해명을 듣는다고 한다면 당 인우의 입장으로서는 야 이렇게 분명히 해명이 됐고 이런 것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해도 현재까지는 근거가 나온 게 없습니다. 없으니 이건 정치 보복이다. 당연히 규탄하고 나서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 대납을 했다면 대납했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 주장이거든요. 대납이라고 프레임을 누가 씌웠습니까? 그런데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현동 또는 성남FC 경찰이 여러 갈래로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이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여러 의혹들 그중에는
혐의, 그러니까 정황이 좀 더 짙은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닌 것도 있을 텐데 예. 당이 그거를 정치보복에 규탄하든 어떻든 방어하다 보면 그 프레임에 빠져서 예. 당이 헤어나올 수 없다는 실질적인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이재명 후보가 마치 피의 사실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예. 해당 행위입니다. 저는 오늘 해당 행위를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러고 자, 주장하는 보십시오. 의원들이 있습니다. 일단. 주장하고 있는 의원들이요. 저는 윤리심판원에 다 고발할 겁니다. 자, 9월 9일까지가 데드라인입니다. 예. 뭐 데드라인이냐 하면 공직선거법 데드라인 6개월 공소시효 만료입니다. 예. 성남FC요.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그다음에 유사선거사무실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9월 9일까지 공직선거법으로 만약 기소하지 못하면 1차 고비는 이재명 후보가 넘어가거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대장동이 제일 큰 건으로 보고 있는데 대장동으로 구속된 유동규, 김만배 씨가 10월이면 구속기간 만료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재판을 1심 재판을 끝나려고 하는데 그거 지금 녹록지 않습니다. 만약에 서른 의원이나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분들이 9월 9일까지 공선법으로 기소하지 못하면 예. 그럼 본인들이 제기했던 문제는 설에 근거해서 이재명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거거든요. 저는 9월 9일이 지나는 시점에 그분들이 정말 해당 행위로 당에 제소될 각오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디테일도 잘 모릅니다. 모르고 지금 언론 나온 거 갖고 떠들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당대표로 나온 게 우스운 꼴이죠. 근데 이제 성남FC나 이런 예. 경기도 법카는 사실 공직선거법과 관련 없는 아닙니다. 부분도 있거든요. 성남FC는 관계 있습니다. 관계 있네. 다른 뭐 검찰 쪽에서는 다른 얘기도 왜냐하면 그런 가서- 사실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예. 이걸 허위사실로도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도 고발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도 만약에 돼 있고 다른 것도 있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중에서 여러 가지 혐의 중에서 공직선거법이 사실은 정치인에게 제일 큽니다. 9월 9일까지 공직선거법으로 기소하지 못한다라고 예. 한다면 1차 고비가 넘어가고 10월까지 대장동 재판이 1차가 끝나지 않게 되면 그분들이 다 구속된 분들이 나오거든요. 예. 검찰로서는 최대 위기를 맞이하는 거죠. 전 그렇게 갈 거라고 보고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과연 서른 의원이나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고 있는 의원들이 제대로 살펴봤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이게 뭐 내 인지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본인들이 믿고 싶은 대로 지금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저는 공격하고 싶은 내 얘기할 정도의 나는 컨텐츠도 없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그 후보들이 인정을 했어요. 발목만 잡는 거는 예. 철학의 부재, 컨텐츠의 부재를 컨텐츠의 증명하는 거다. 부재죠. 그래서 나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걸 만 백성 앞에 인정을 했으니 오케이. 당신 능력 없는 건 내 동의하겠습니다. 예.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 즉 당에 해당 행위를 했다거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사실 갖고 명예훼손성 발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9월 9일 이후에 예. 당대표가 되고 9월 9일 이후에 본인들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알겠습니다. 당의 제적, 제명 등의 처벌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알겠습니다. 경고하고 싶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박용진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당대표 출마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 오늘은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정봉주 정개특위 공동위원장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얘기도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자주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